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국가 주권과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국가 주권을 차단하는 세계 정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징병제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주의자 트럼프가 내년 2024년 대선에서 돌아올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유엔이 국민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세계 정부가 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와 비평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이러한 아젠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방대한 새로운 권력과 더 강력한 글로벌 거버넌스 도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정책 브리핑이 팬데믹과 경제 위기와 같은 국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 플랫폼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외교정책과 국제기구를 감독하는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맥컬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맥컬은 에포크타임스에 유엔이 운영하는 모든 글로벌 프로토콜이나 플랫폼이 미국 국가주권과 미국 납세자의 달러를 존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엔이 기후변화를 포함하도록 긴급 또는 위기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핵심 지도자들이 3월에 발표한 유엔 문서와 성명서는 기후변화가 유엔 긴급 의제의 중요한 부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비평가들은 유엔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부패와 무능력에 관해서 염려했습니다. 케빈 몰리 전 미 국무부 국제기구 차관보는 유엔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비상사태를 책임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르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공동의제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핑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보다 강력한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승인을 받으면 글로벌 위기의 경우 관련 위기의 유형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글로벌 비상 프로토콜이 자동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정서는 각국 중앙정부, 국제기관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관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의사결정에서 유엔 기관과 같은 정부 간 기관의 주요 역할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이 문서는 말합니다. 이 정책 브리핑은 비상강령이 소집되면 유엔 시스템이 관련된 기관에서 내린 결정을 이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이 자의적으로 정의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주권이 유엔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계획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미 행정부는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이 회원국이 요구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이 있으며 미국은 유엔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제안은 세계보건기구에 거액의 기부금을 제공하는 억만장자 빌 게이츠가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글로벌 소방서를 요구하면서 공개되었습니다. 게이츠는 3월 뉴욕타임스에서 글로벌 보건 비상대응단이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강화된 국제협력만이 우리가 이러한 충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유엔은 최고 수준에서 소집하고 글로벌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범위와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고 우리는 미래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다자간 시스템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엔의 비상대응을 촉발하는 비상사태를 구성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를 포기한 러시아에서 또다시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금요일 개정된 징병 및 동원 규칙에 서명하여 병역 대상 시민의 통합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했습니다. 징집 소환장은 등록부에 게시된 후 7일 이내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징집 소환장이 발부된 순간부터 수령인은 러시아를 떠날 수 없고 유효한 면제 없이 20일 이내에 징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체, 차량 또는 부동산을 등록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다양한 지역 및 공화국에서 혜택 지급 및 기타 정부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법은 18세에서 27세 사이 남성에게 1년의 병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의회 두마가 징집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별도의 수정안을 도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일반 동원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는 2022년 10월달에 소집된 약 30만 명의 예비군 간부와 전문적 병사를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병역 대상자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은 우크라이나전이 나토와의 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현재 보유한 자원병력, 발런티어 포스만으로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카톨릭 대학교의 조나단 아스코나스 정치학 조교수는 미국이 징병제를 복원하는 등 새로운 위협 환경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군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스코나스 교수는 DC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와 토론에서 우리는 세계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처할 수 없는 군대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는 자원병력만으로 이라크전보다 더 큰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DC의 싱크탱크가 젊은 교수의 입을 통해서 징병제 도입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자비해야 한다. 우리는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위협에 맞는 병력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와 같은 군대 구조를 위해 간부 시스템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부사관 간부가 징집된 병사를 통제하는 것이 미국 징병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물학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 위원회 조사에서 미국이 목표물에 핵 겨울 스타일의 손상을 가하도록 설계된 보편적 유전자 조작 생물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바이오 연구소에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농작물도 감염시키는 새로운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 보고서는 기존의 진단 도구로는 이 새로운 생물학 무기의 사용을 감지하고 식별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위장하여 다양한 산업체에 쉽게 분산될 수 있어 상황이 악화되었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생물학 무기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핵무기 및 발사체 개발 경력에서 뒤지자 네오콘이 방향을 차세대 생물학 무기 개발로 바꾼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무기가 실제로 배치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요점은 현재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인류에 대한 이러한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2024년 대선에서 반전주의자 트럼프가 돌아올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2024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후보 지명은 거의 확실합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가장 유력한 경쟁자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에게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당대회에 가까워질수록 지지율 차이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문 웹사이트 538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49.3%이고 드산티스는 26.2%인데 선거 전문가들은 드산티스가 더 젊고 효과적인 트럼프라고 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가 트럼프를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